그건 혹시 보셨어요? 아니 안 봤어요. 안 봤어요? 팔문 둔갑의 진. 이 모르세요? 저게 뭐예요? 이걸 모르시면 또 안 돼. 나루토를 몰라도 이건 알아야 돼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일요일 밤에 네.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누가 일요일 밤에 전화를 합니까? 받았는데 항성님이 뭐해? 뭐해? 우리가 못한 얘기가 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남아있었다. 그래서 오늘 마침 하면 좋겠다. 지난주 화요일 날 연금술, 연금까지만 손댔어. 술을 손은 못 댔는데 네. 오늘은 연금술 이 정도는 하겠다 라고 해서 그 뒷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근데 오늘 다시 자료를 받았거든요. 네. 장수가 똑같아. 더 들어가 있어. 이 자체가 연금술이야. 계속 늘어나. 석유 같은 PPT예요 진짜. 사실 연금술이 계속 늘어나는 거란 말이 있는 게 예전에 영국에서 연금술을 법적으로 금지시켰던 때가 있었어요. 네. 그때 그 법이 승수금지법이라 불리는데 이 승수금지법? 승수가 그 멀티플리케이션, 복제해서 뭔가 늘리는 거를 못하게 막는다. 네. 이게 목적으로 생겼었어요. 근데 오늘 얘기랑은 좀 많은 거리가 있지만 그게 생겼던 건 연금술사들이 정말 혹시 만에 하나 금을 만들까 봐. 그걸 만들면 이제 사병을 키우겠죠. 돈이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왕권에 대한 반역이 생길 수 있다 보니까 그거를 막는 법이 예전에 있었었죠. 사실 빼놓은 게 많아요. 제일 중요한 뭐 파라켈수스 이야기라든지 또 연금술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약간 저번 거랑 겹치게 만들었어요. 화학 지난 이야기야. 아니 안 될까? 모고가 없잖아. 아니, 누가 보면 화학학에서 안 알겠어. 어? 지난 시간 이야기를 요약한다면 딱 거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본 건 철학 이야기 그리고 뭐 사원소에 대한 이야기 전쟁 이야기 있었죠. 저게 그 헐벗고 계신 분이 그 레오니다스 1세예요. 그렇죠. 스파르타 왕. 네. 그리고 독 이야기가 또 알렉산더 대왕이나 잠깐씩 있었고 아마 오늘 이야기는 뭐 연금술이나 연단술 쪽 이야기랑 그리고 화약 이야기가 조금 아마 있을 것 같고요. 화약 이야기 전문이잖아요. 오늘은 그 기초적인 거, 이 흑색 화약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비밀을 어떻게 숨겼을지 이런 얘기들이 조금 있고요. 자, 그래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해보면 그 연금술이라는 거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우리가 저번에 아마 마지막쯤에 봤던 있죠. 연금술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느냐. 그렇죠. 그래서 밑에 있는 그 케메트라고 부르는 케메트에서 이집트라는 뜻에서부터 왔다 해서 쭉 따라서 오는 걸로 얘기가 됐었어요. 네. 시작은 항상 이집트다. 그렇죠. 웬만하면 이집트인데 뭐 연금술은 사실 이집트가 시작이 맞아요. 연금술이라는 거 만들어진 거는 이라 만들 때 쓰는 나트론 이런 것도 페북에서 잠깐 얘기를 옛날에 했던 적이 있어요. 저랑 소장님이랑. 근데 그것도 이제 이집트 쪽에서 말하는 나트론과 이제 화학 쪽에서 말하는 나트론의 조성이 다르다거나 그런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재밌는 얘기가 많죠. 나중에 한번 콜라보를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는데요. 재밌을 것 같아요. 뭐 그때 생각합시다.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그 부엉이 그림 있던 케메트라는 게 이제 알렉산드리아 쪽에 그 비옥한 검은색 땅에 있던 것이고 그래 알케미아라는 말 자체가 검은 땅에서의 기술이다라고 많이 말을 하고요. 그리고 밑에 있던 전에 잠깐 이 사막의 어원이라고 제가 사기를 쳤었던 그 데셰르트라는 부분이 붉은 땅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이 불다라는 거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행성이 또 있죠. 화성. 그쵸. 화성이 붉은 거는 그 산화철, 철이 많아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철이 녹슨 건데 이게 옛날에 화성의 대기권이랑 물이 있었다 라는 것의 증거로도 요새는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맞죠.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불다라는 거 그리고 화성의 상징 이 마르스입니다. 마르스. 결국 그 전쟁의 신 그리고 전쟁이라는 거는 피랑 연관되어 있어요. 네. 피도 붉은색이고 또 마침 피에도 철이 많이 들어있고 이 모든 게 연결이 되는데 또 웃긴 거는 화성이 생각보다 철이 많지 않아요. 지구가 더 많아요. 우선 지구가 크기는 더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많아요. 근데 비율로 봐도 그렇고 오히려 차이점은 화성은 겉에 철이 많고 지구는 안쪽 핵에 있어요. 왜냐면 화성이 너무 작다 보니까 그 중력이 약해서 이걸 안쪽으로 니켈이랑 철을 충분히 못 끌고 들어왔대요. 그렇죠. 지구 핵 부분은 이제 철과 니켈로 뭉쳐져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이제 순환을 하면서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화성은 그러지 못하니까 표면에 있으니까 자기장도 약하고 모든 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게 저 아까 봤던 붉은 땅이란 저 철을 많이 채굴을 했었대요. 그래서 이집트가 저쪽에서 철을 구해가지고 저 케메트 지역에서 썼던 일종의 전진기지 같은 식으로 활용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말한 것처럼 철이라는 걸 캐고 구리를 캐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는 건 금속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뛰어나다는 거. 그래서 금속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을 가졌던 문명을 우리가 고대 4대 문명이라고 많이 부르고 근데 이것도 얘기가 많더라고요. 왜냐면 4대 문명이 메소포타미아랑 인더스랑 황하 문명 이집트잖아요. 근데 공통점으로 우리 지구에 엄청 거대한 강도 많고
비옥한 땅도 많은데 왜 이런 곳에서만 문명이 생겼냐? 다른 데도 문명이 있었는데 결국에 이게 다 그 지역에서 어떤 원소가 얻어지냐의 차이예요. 구리만 발견되는 데는 우선 문명이 생겨요. 근데 이게 청동으로 발전을 해야 되고 그렇죠. 이집트는 청동을 만들려면 구리랑 주석이나 아니면 구리랑 비소가 필요한데 이 둘 다 안 나왔어요. 이거를 페르시아 쪽에서 수입을 할 수 있어요. 지중해가 있으니까 무역이 가능하거든. 이게 가능한 환경에서 문명이라는 게 발생을 한 거고 철기로 넘어가려면 정련 기술이랑 그것들이 매장된 땅이 필요한데 이집트는 이걸 다 갖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금속에 대한 정련 기술 같은 것들이 파피루스에 기록이 되죠. 이 기록된 게 저번에 잠깐 봤던 이건 이제 하나 새로 넣은 건데 레이덴 파피루스. 레이덴은 네덜란드인가 어디 쪽 있죠. 레이덴 대학교. 거기에 이 파피루스가 있어서 그래요. 그때 막 외교관들이 이런 걸 갖다가 본국으로 보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몇 곳으로 가요. 그래서 스톡홀름 파피루스, 뭐 레이덴 파피루스 이 두 개가 제일 유명한데 레이덴 파피루스 10, X자가 이제 아까 로마자로 숫자 10이라서 저게 이제 10번째는 아니고 구분상 이제 10번째 걸로 구분을 한 거고 이게 1부터 뭐 1권, 2권, 3권이 아니라 그냥 종류별로 나눠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 들어있던 게 금속 같은 거를 조제하는 방법이 한 111개 정도가 써 있어요. 별로 길지도 않은데 다 써 있는 거예요. 저기 써 있고 또 금속 변환하고 합성 보석 만들고 약물 만들고 염료 만들고 이런 실용적인 기술들이 저기다 써 있었어요. 저게 그리스어로 써 있어요. 왜냐면 이미 알렉산드리아 때였기 때문에 그리스어로 써 있는 파피루스라 해독이 됐었어요. 이거가 갖고 있는 의미가 결국에 알렉산드리아가 생겼다는 게 헬레니즘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 물질을 다루는 연금술로 연결됐던 거를 사람들이 여기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얻어요. 그리고 X가 있다면은 다른 종류의 레이덴 파피루스가 있겠죠. 파피루스 W라는 곳의 모습인데 여기에 써 있는 그림들이 우리가 저번에 7가지 향료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네. 황금과 유향과 몰약해서 맞아요. 유향과 몰약이 도대체 왜 값비싼 거냐 이 얘기를 잠깐 나눴잖아요. 제일 앞 왼쪽 두 개가 그 값비싸다고 맞아요. 했던 유향과 몰약. 저 위에 있는 게 행성기호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태양과 달. 행성기호가 천문학에서도 쓰죠. 쓰고 있죠. 이제 연금술이나 점성술이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쓰는 기호들이라서 자주 보는데 전에 이제 못 보신 분들 있어 말씀드리면 저 유향은 유황과는 상관이 없다. 저거는 그 보스웰리아라는 나무의 송진처럼 얻어진 수지. 그리고 옆에 있는 몰약도 저거는 콤미포라속이라고 하는 곳에 속하는 그 나무의 수지. 근데 쟤네들이 비쌌던 이유는 구할 수가 없었다. 저 식물들이 이집트 쪽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수입품이라 비싼 거였다. 근데 이 7가지가 도대체 왜 식물이 있고 향이 있느냐. 우리가 향을 피우는 경우는 뭔가 정신적인 몰입을 할 때 향을 피워요. 그렇죠. 그쵸? 분위기를 만든다거나. 저거를 쓰는 목적은 강림의식이었죠. 영혼 같은 거를 불러오고 제사를 지내고 할 때 어떤 것에다가 내가 이거를 기원할 것이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향이 달랐던 거예요. 어떤 행성을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이. 얘가 어디로 연결되느냐. 그리고 또 W라는 파피루스에 저 내용이 왜 써 있느냐. 이게 우리가 조금 이따 볼 영지주의라는 거랑 연결이 됩니다. 영지주의. 영지주의가 흔히 말하는 스콜라 철학이라는 신학과 철학이나 이 모든 게 합쳐져 있는 그거의 앞단계예요. 조금 있다가 아마 그 서브컬처 익숙하신 분들은 또 익숙한 용어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러니까 이걸로 이어지는 과정이라 보면 되고 자, 그럼 이제 그 과정을 조금씩 가본다면 결국에 물질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아까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뭐든 다 물질이 핵심이었죠. 그렇죠. 그 연금술이 시작되고 발전하는데 제일 중요한 물질 하나의 금속입니다. 순. 철은 이미 문명의 발달과 썼고 제일 독특한 게 수은이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액체 상태로 있고 유체로 흐르는데 이게 광택을 갖는 금속이고 그렇죠. 또 얘가 어디서 얻어지느냐. 이 얻어지는 곳이 진사라는 광석이 납니다. 우와. 되게 예쁘게 생겼죠. 네. 이게 진사가 이제 시나바라 부르는데 황화수은이에요. 황화수은. 네, 그러니까 황과 수은이 결합한 거. 결국 저것 때문에 만약에 실험실에서 수은이 유출되면 대응법이 황가루를 쏟아서 덮어버려요. 그러면 황이랑 수은이 다시 만나서 그 시뻘건 덩어리가 되면서 제거가 돼요. 저거는 제일 이쁘게 나오는 진사 모습이고 저 오른쪽처럼 그냥 붉은 돌처럼 생겼어요. 그래 저걸 가지고 물감으로 안료로도 쓰고 많이 썼어요 옛날에는. 이 수은이잖아. 그러니까 독성이 있어요 저것도. 그러니까 저거를 몸에 발라서 이 같은 거를 죽이고 하려고. 그 옛날 모습을 보면은 그 위압감을 주기 위해서라도 뭐 얼굴 빨갛게 칠하고 한 거 있잖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저걸 썼던 거예요. 저거를 사용한 거에 가장 오래전에 남은 게 동굴벽화. 알타미라 동굴벽화나 이런데 빨간색으로 그려져. 동굴벽화면은 사실 그 까만색으로 그렸을 거라 생각을 해 우리가. 왜냐면 그냥 타고 남은 거 가지고 그리면 되니까 목탄처럼. 근데 실제로 보면 막 노란색, 갈색, 빨간색 다 색칠이 돼 있어요. 걔네들이 무기화학 시작을 불러. 그래서 그때 썼던 게 진사고 그냥 뿌리면은 저 아까 봤던 돌처럼 그냥 시뻘겋게 돼버립니다. 근데 보면은 지금 시뻘건 광석에 땀처럼 맺혀 있잖아요. 저게 수은을 얻는 과정이에요. 진사를 가열하면 황이 기화돼 날아가요. 산소랑 만나서. 그리고
수은이 진짜? 금속으로 흘러내려요. 땀처럼. 네, 진짜 땀 흘리는 것처럼. 이 현상 자체가 충격이었던. 붉은 광석인데 열을 가했더니 액체 금속이 나와. 그래. 옛날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원리를 이해를 못하면 당시에는 뭐 원소 기호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소름이 돋았을 것 같은데요. 진짜? 그리고 나온 기체도 우리가 그 전쟁 때 최루욱이라 했던 이산화황이 나오는 거예요. 산소랑 만나서. 냄새 맡으면 뭔지 알잖아요. 네. 황을 다시 섞었더니 다시 붉은색으로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물질을 변환할 수 있게 됐다. 금속과 비금속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생기면서 수은을 매개체로 급격하게 연금술이라는 게 발전하기 시작해요. 그럼 수은을 만드는 게 이 방법만 있느냐? 네. 다른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진사가 광석 수집하는 분들은 쉽게 살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거 주의사항 같은 게 맨손으로 안 만지는 게 중요해요. 장갑 안 끼고 만지면 수은이 조금씩 흡수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조만간 반려로 삼지 말아야 될 그런 물질들을 다루려고 하는데 반려 돌 중에 하나는 네. 또 저게 그런 데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게 가열해서 만드는 방식이고 네. 이제 연금술 시대에 얘를 뽑아내는 방법이 기록된 게 있어요. 저게 4세기 정도에 쓰여졌던 온 스톤스라는 책에 나온 걸 번역을 한 건데 보면은 빨간색에서 시나바라고 써있는 게 그 진사고 비넬거는 그냥 식초죠. 사발에다가 넣고 구리로 된 막자로 갈아라. 이렇게만 하면 수은이 나온다 이런 기록이 있었어. 이거를 쓴 게 옆 왼쪽에 있는 그 테오프라스토스라는 분이 쓴 거예요. 그리스어 써있는 걸 보면은 좀 어디서 본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 있고. 그렇죠. 네. 그 옆에 있는 분이 테오프라스토스예요. 그리고 그 옆에가 스트라톤. 이게 스트라톤. 어떤 관계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대학을 만들었댔잖아요. 네. 네. 이 대학의 다음 학장이 테오프라스토스였고 그 다음 학장이 스트라톤이에요. 그리고 이 테오프라스토스의 다른 특징, 우리가 예전에 그런 말 했어요. 최초의 철학자, 최초의 과학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테오프라스토스가 최초의 식물학자라고. 그 분야를 처음 만들었어요. 식물을 분류하고 하고. 근데 이분이 했던 거를 실제로 해봤더니 구리로 된 것만 갖고 하면은 잘 안 생기더라. 네네. 그래서 구리 가루를 저기 넣고 구리 색깔로 있죠. 빨간색이 진사를 넣고 막 갈았어요. 열심히. 그랬더니 오른쪽 점 색이 바뀌고 동글동글하게 지금 방울 같은 게 가운데 쪽에 살짝 있거든요. 네. 저게 수은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방식을 통해 가지고 정말 수은이 만들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파피루스에 이 얘기가 써 있어요. 조금 더 진보된 방식. 심지어 진보된 방식으로. 구리는 저렇게 순수하게 얻기가 힘들어요. 녹이 겉에가 산화되다 보니까 어려운데 철 같은 건 그래도 좀 더 쉽거든요. 그 다음 슬라이드가 과거 라이덴 파피루스에 써있던 내용을 제가 가져온 건데 노란색으로 둘째 줄에 써있는 게 철 조각이라는 거예요. 철. 시데로스라고 써있는 게 철이거든요. 둘째 줄 제일 뒷단어. 네. 저게 이제 철이고 그 밑에 빨간색으로 쓴 게 진사. 킨나바리라고 써있는. 그리고 아래쪽 쭉 내려가가지고 노란색으로 써있는 게 엠빅, 저희 뚜껑입니다. 뚜껑. 그리고 밑에 하늘색이 증기, 에이탈이라 써있고요. 그 네. 밑에가 수은이에요. 저 밑에 마지막 써있는 게 그 하이드라자일로스에서 지금 수은의 원소 기호가 HG잖아요. 그렇죠. 저거를 따서 만든 게 HG인 거예요. 물 같은 은, 같은 액체 은. 은이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철로 된 용기에다가 놓고 반응을 했을 때 된다라는 걸 했고 그걸 실제로 왼쪽에 있는 그림은 현대 사람들이 테스트를 한 거예요. 지금 동전을 철을 대신 넣었고요. 네. 그 철제 조각으로 뚜껑을 닫고 가열해서 마지막 D 그림이 뒤집어가지고 뚜껑을 봤더니 네. 위에 수은 이 방울로 맺혀 있는 거예요. 오. 증기가 된 다음 거기 맺혀가지고 이게 증류 기술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에는. 와.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저번에 했던 거 플러스 알파로 잠깐 초기를 본 거고 우리 전에 아테네 학당. 시작할 때 아테네 네. 학당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거기 중에서 우리가 만났던 그리고 좀 이따 만난 사람들 이름을 써놓은 거고요. 그리고 히파티아란 분만 안 봤는데 네, 저기 보면은 여성분이 있어요. 파르메닌 유일하게 여기 그려져 있는 유일한 여성이고 저분이 헬레니즘과 철학 시대의 마지막을 알리는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저분이 죽으면서 헬레니즘 철학이라는 게 끝나요. 아, 헬레니즘 그리스 철학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시대로 완전 넘어가는. 저게 디테일하게 그린 거는 약간 라파엘로가 1500년대 그린 거고 네. 저거를 그 다른 유명한 사람들을 모티브로 따와서 그렸어요. 그래서 플라톤도 우리가 계속 헐크호근을 했지만 플라톤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랬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따온 저 외모가 다빈치예요. 아, 진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유명한 사람들의 외모를 따와서 그린 거예요. 다빈치가 수염이나 얼굴을 보면은 닮았어요. 그 그림이랑. 왜냐하면 있었군요. 다빈치도 납중독이었거든요. 다빈치도 그 그림 그리고 했던 것들이 다 원래 오징어 먹물 가지고 하는 그런 그림인데 그런 거 할 때 다 납성물 많이 써갖고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 다 납중독입니다. 고흐도 납중독. 고흐가 귀 자른 것도 환각 때문이다라는 말 있고 또 베토벤이 청각상실하고 납중독의 증상이 청각상실. 그럼 네. 이제 본격적인 연금술 얘기를 한다면
보면 또 하나의 궁금증이 생기죠. 네. 네. 왜냐하면 문명 얘기를 아까 했을 때 4대 문명만 문명이냐? 다른 데도 있다. 그러면 연금술이라는 거는 유독 이집트에서만 생긴 독자적인 전통이냐? 그럴 리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누구나 세상이 뭘로 이루어져 있을지 궁금했을 거고 누구나 내 주변의 것들과 지식을 통해서 파헤쳤을 테니까. 그렇죠. 왜냐면은 동양에도 용이 있고 서양에도 용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내는 거 보면은 어떤 서양에 어떤 문화가 있었다면은 당연히 동양에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동양까지 가기는 좀 멀고 우리가 순서대로 간다면 지금 세계 1위 인구를 갖고 있는 국가가 또 있잖아요. 인도 쪽의 문화도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인도에는 그러면은 원소가 어떻게 됐을 것이냐. 인도는 5개였어요. 오. 저건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써놓은 거고요. 불 밑에가 아그니라고 써있고 공기를 바유라고 그래요. 바유. 바유, 그리고 물이 잘라. 잘라, 흙이 좀 복잡한데 프루티브. 프루티브? 네. 근데 공간과 에테르라는 게 유독 새로 생겼죠. 네. 저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단어예요. 오. 아카샤. 난 처음 들어보는데? 그래요? 아카샤라는 게 우주의 본질적 요소를 말해요. 그래서 이 서브컬처 좋아하는 분들은 아실 거야. 여기서 나온 단어가 웹소설 같은 거 많이 그쵸? 아카식 레코드라는 게 있어요. 우주의 모든 지식이 모여있는 그런 도서관이나 정보체계가 있다. 이거를 보통 아카식 레코드라고 많이 말을 해요. 아, 그래요? 이게 아카샤에서 나온 거예요. 서양 신비주의자들이 아카샤라는 거에서 차음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인도에서 만든 건 아니고. 그렇죠. 저게 정확해요. 모든 우주의 과거, 현재, 미래가 저장되어 있는 그런 게 있다면 그걸 우리가 아카식 레코드. 저거랑 접속하는 거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게 이제 막 우리 봤던 마법진 그리고 했던 게 아카식 레코드와 접속해서 진리의 문을 열고자. 그 과정이죠. 네, 까딱 잘못하면 진리의 문 따겠는데. 그건 이제 강철 연구소 보면은 아시겠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뭔가 날려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힌두 쪽에서 지금 원소가 얘기가 나왔다면 네. 비슷하게 봤을 때 연금술이라는 걸 나타내는 단어가 있지 않았을까? 이걸 나타내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라사디히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저게 힌두 연금술을 말해요. 근데 힌두 연금술의 저 단어의 뜻이 뭐냐? 수은입니다. 수은. 와, 진짜로? 저기도 수은이었어요. 수은을 목적이자 도구로 삼으면서 발전한 것도 힌두 연금술이었어요. 우와. 그러니까 전 인간의 문명은 수은으로 대동단결을 했던 거예요, 옛날에. 그러네요. 자연스럽게 흘러가가지고. 그래서 저기 써있던 아까 라사라고 써있는 게 수은을 말하는 정수, 수은 이걸 같이 말하는 거고 뒤에 써있는 그 CD라고 붙은 게 완성이에요. 와. 그러니까 수은을 가지고 무언가를 완성하겠다. 결국 이게 연금술인 거거든요. 그러네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좀 더 옆으로 가서 아까 얘기가 나왔던 동양. 동양은 또 우리가 또 잘 알죠. 동양은 뭐가 있죠? 사원소 대신에 물, 불, 바람, 흙, 나무. 바람은 없고 바람 없나? 화수목금토 이렇게 하면 쉽죠. 아, 그렇죠. 화수목금토 있지. 오행. 화, 불, 물, 나무, 금 뭐야? 금속, 금속, 토, 또 흙. 네. 어. 월화수목금토일이 있기 때문에 알기 쉬워요. 그중에 월이랑 일이 음양, 7개가 음양오행이라고 아, 그렇죠. 우리가 묶어서 쓰는 거죠. 네. 그래서 그만큼 월요일과 일요일이 소중한 겁니다. 이게 이제 오행, 오. 왼쪽이 오행, 우싱이라고 우싱. 부르죠. 그리고 오행 그림을 그러면 우리가 항상 뭐가 뭐에게 뭐 잡아먹히고 강하고 그러네요. 약하고 막 이런 거를 많이 얘기를 해요. 아, 이거 약간 사주 볼 때도 맞아. 금의 성질을 가진 사람, 막 목의 성질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된다. 금의 성질을 가진 사람은 뭐 불을 만나야 녹일 수 있다느니 막 이런 맞아요, 거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5개를 이으면은 중간에 별 모양이 생기거든요. 저 별 모양이 생겨보면 나무가 지금 흙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이 오행이라는 게 밖에 원이 아니라 내부까지 해서 2가지 방향 순환이 있다는 게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왜냐면 나무가 흙으로 가려면 불이 중간에 있죠. 네. 저걸 거쳐가야 돼요. 왜냐면 불에 의해서 나무가 타야지 흙이 되는 거고 그리고 흙에 의해서 불이 이제 막 흙이가 불이 만나면 정렬해서 금속이 되고 또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게 2가지 흐름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와, 이걸 우리가 진짜? 앞선다라 그러거든요. 이거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서양에서 말했던 변화에 대한 것들이 좀 더 복잡해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동양 서양 중에 뭐가 더 정밀하고 우세하고 이게 아니라 보는 관점은 달랐는데 둘 다 지금은 변화의 관점을 두고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자연 철학이라는 거랑 그 과학적 사고라는 게 구분이 되는데 그 중에서 앞에 있는 거예요. 오. 자연 철학 쪽이에요. 그 연금술은 그 2가지의 중앙 위치에 있어서 이 2개가 뭐가 다른지를 제가 이따 말씀드릴 거고 네. 그럼 동양에서의 수은은 뭐가 유명하냐? 역시나 아까 그림의 오른쪽에 서 있던 진시황. 진시황이 수은의 이제 대표 주자죠. 진시황의 디저트가 수은이었죠. 디저트만이 아니라 뭐 거의 뭐 물처럼 마셨다.
피부에도 바르고 네. 이거 했던 건 역시나 수은을 바르면 피부에 주름이 펴지고 얼굴이 뽀얘졌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회춘이라 생각했다. 당연히 당시로서는 독성을 알 수가 없었고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수은 중독으로 죽었죠. 황제들이. 그래서 한 거의 7, 8명 죽은 다음에 금지했다라고 듣긴 했었어요. 그럼 진시황이 혼자 이 모든 걸 했겠느냐? 아니죠. 네. 진시황은 최초의 통일 황제일 뿐이지 진시황이 연구자는 아니잖아. 그쵸. 연구하는 사람이 필요할 거야. 그럼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건 역시나 돈입니다. 그렇죠. 연구비. 황제가 직접 연구비를 꽂아주겠다는데 오. 야, 이 연구 좀 빨리 해서 불로장생의 약을 만들어 와 하고 돈을 꽂아준다는데 안 할 사람이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이때 급격히 커지는 게 도교가 이때 급격하게 진시황의 서포트를 받으면서 커 나가게 됩니다. 아, 요즘도 그렇거든요. 돈 줄 테니까 해봐라. 양자 연구, 양자 컴퓨터 연구 활발하거든요. AI 뭐 무슨 이런 거. 머시기 과제만 나오면 AI 꼭 들어있고 양자 들어있고 그렇죠. 내 거는 안 들어있어. 서양이 연금술이었어요. 흔히 오해하는 게 이 연이 납연자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많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은 납을 금으로 바꾸는 학문이다라고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데 사실은 금은 금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금도 5색금이라 그래갖고 금은 5가지가 있어요. 금이란 말이 금속을 말하고 5색깔의 금속이 위대한 금속이었는데 그중에 황금이라 부르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는 그냥 금속이고 아까 말씀하신 건 연은 재련이나 정련할 때 나오는 연이라서 약간 금처럼 내 스스로의 모든 걸 갈고 닦는 그런 거였어요. 그럼 이 이름이 서양이랑 동양에 똑같을 리 없겠죠. 네. 동양에 있던 건 연단술이라는 게 나옵니다. 연금술은 금을 만드는 거였죠. 네. 연단술은 단을 만드는 거예요. 단을 우리가 부르는 게 금단이라 부르는 그 쇠금자처럼 써가지고 일종의 불사의 단약 만들어진 최고의 물질 네. 이걸 금단이라고 불렀어요. 예시가 이제 왼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금단 사진은 당연히 없죠. 저게 성공하지 못한 학문이니까 위에 있는 게 그 도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물질도 다르지만 근데 연금술이라는 거가 왜 망했냐를 나중에 본다 하더라도 네. 연금술도 두 개로 갈립니다. 하나는 물질적인 측면에서의 금을 만드는 연금술이 있고 하나는 몸에 대한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늙고 낡고 병들었다. 그럼 이걸 새 것처럼 바꾸자. 일종의 회춘하고 다시 태어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있었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 물질을 추구하던 거는 망했습니다. 안 되니까. 결국에 아무래도 안 되니까 망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화학으로 싹트기 위한 다루는 생겼지만 그리고 몸에 대한 그 건강에 대해서 했던 것들이 의학이 됐어요. 정확히는 약학 쪽이 된 거예요. 물질을 다루면서 뭐가 된다. 되게 합리적이기는 하네요. 그 네. 과정들이. 이것도 동양도 똑같아요. 동양도 아까 보면 두 개를 써놨습니다. 중간에 외단술과 내단술이라고 두 개를 썼는데 외단술이 만들고 싶은 게 진짜 금속, 수은이나 황이나 납이나 금 이런 걸 가열하거나 정제해서 정말 불사의 단약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어요. 네. 당연히 저거는 실패했습니다. 네. 근데 내단술이 우리에게 남긴 게 뭐냐? 모엽지에서 그 혈도도 혈도지만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 하단전에 우선 내공을 쌓는 거예요. 초반에는 이게 하류무사야. 이게 중단전이 되고 상단전까지 연결이 되면서 이제 진짜 그 화경의 경지에 오르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랑 정기신이란 게 대입된다. 이게 내단술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도교에서 나온 내단술에서 나온 이걸 가지고 지금도 무협지 아이템을 쓰는 거예요. 하정님 외국어 듣고 계신다고. 약간 어렵네요. 그럼 우리가 지금 본 게 인도 봤고 네. 중국 봤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서 잠깐 딴 얘기를 또 하자면 이미 딴 얘기긴 한 것 같은데 계속 시작할 때부터 막 예토전생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맞아, 몇 분이. 맞아. 그건 혹시 보셨어요? 아니 안 못 안 봤어요. 봤어요? 팔문둔갑의 진. 이 모르세요? 저게 뭐예요? 이걸 모르시면 또 안 돼. 나루토를 몰라도 이건 알아야 돼요. 요거는 저 나온 사람이 그 마이트 가이라는 사람이에요. 중급 닌자 이상인데 닌자? 원래 닌자는 인수를 써야 돼요. 네. 근데 저분은 그쪽에 재능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몸으로 싸우는 것만 갈고 닦아서 노력만으로 거의 끝까지 간 거예요. 그래, 아 대단한데. 근데 저분이 썼던 게 이제 팔문둔갑의 진이라 그래서 네. 몸에 8개의 문이 있다라는 설정이 있어요. 근데 이거랑 연관되는 게 여기서 쓰는 기술이 차크라라고 우리 기를 이제 차크라라고 해서 열어요. 그럼 이 차크라는 힌두야. 힌두 쪽에서 차크라가 뭐가 있느냐? 우리 몸엔 7개의 차크라가 있어요. 그 밑에부터 해가지고 뿌리 차크라라고 써 있는 게 저 빨간색 루트 차크라. 저게 이제 생존이나 기초적인 에너지야.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이 천골 차크라라 그래서 약간 배꼽 살짝 밑에 쪽. 네네네. 얘는 이제 감정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태양 신경총 차크라가 노란색. 제가 이제 의지에 대한 거. 이런 식으로 차크라가 하나씩 늘어나면서 좀 더 높은 데로 올라가게 돼요. 이거랑 매칭되는 게 팔문둔갑이 개문, 휴문, 생문하면서 문을 열어. 이게 매칭이 되는데 팔문은 8개고 이거 7개잖아. 마이트 가이가 네. 마지막에 사문이라는 8번째 문을 열어버려요. 네. 이거는 심장을 찔러 여는 건데 하면 죽어. 그래서 이걸 연다는 게 기존의 인간을 벗어나서 그 다음 단계로
화약계로 간다고 볼 수 있는 거야. 초월해버리는 거. 설정이 굉장히 좋아. 그 설정이 이제 약간 인도와 동양이 약간 묻어 들어가잖아요. 이게 우리가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고 하는 게 닌자 얘기를 했잖아. 네. 우리 전에 약간 티저로 봤던 이거 인 맺는 거. 네네네네. 이게 들어온 건 또 중국에서 넘어 들어오는데 네. 이걸 만든 게 화약을 개발해서 했던 포박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도교에서 있던 걸 일본이 가져가면서 구자 인법을 만들어서 인술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와. 자, 그럼 이제 연단술 이야기에서 조금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간다면 네. 아까 연단술이나 이런 데서 만든 것 중 제일 중요한 게 화약이라 그랬어요. 저게 도교에서 연단을 만들다가 와. 터진 거를 모식도를 그려놓은 건데 이 방식의 이름이 화법연단이라고 불러요. 화법 불화자를 써가지고 화법연단은 뭐 그런 막 허무맹랑한 게 아니라 물 없이 가열하는 방식을 화법이라 그래요. 보통은 탕약을 끓이면 물을 넣고 재료를 넣고 끓여가지고 약재를 만들곤 하잖아요. 쟤는 재료들만 넣고 열을 가해서 고온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했던 목적이 뭐였냐? 약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제일 처음이 밑에 보면은 그 위초고 삼국지 있죠, 네. 있죠. 통일해서 지금 진시황의 진까지 갔잖아요. 네. 그래서 위진 시대 때 화약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저 때 포박자라고 아까 말했던 분이 도교학자 갈홍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의 호가 포박자고 책도 포박자라는 책이 있어요. 한국판으로 구할 수 있고 읽어볼 수 있어요. 이게 결국엔 생명이나 건강이나 이런 거랑 관련되어 있는 위진 시대 때 쓰여진 책. 그래서 저기에 나온 게 뭐냐? 저 때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흑색 화약이라는 게 초석이라 부르는 질산 칼륨, 질산 포타슘이죠. 네. 얘랑 유황, 숯 이 세 개를 특정한 비율로 섞은 걸 흑색 화약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당시에 가롱이라는 분이 이거를 섞어가지고 화법 연단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터져버렸어요. 흑색 아, 화약에 진짜? 열을 가한 거니. 그 다른 기록도 보면은 약을 만들려고 거기에다가 꿀도 넣은 거예요. 그래서 갈았다가 연기가 막 나기 시작했다 불이 붙은 거예요. 마찰이 돼서 열이 올라가니까. 또 꿀은 또 좋은 연료가 되니까. 이런 기록들이 남으면서 이건 화약이다. 그 이름이 화약인 게 불타는 약이라서 화약이 된 거예요. 무기로 쓰려고 만든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약이구나. 근데 웃긴 게 그러면은 이 위험한 걸 왜 넣냐? 이게 다 약이었습니다, 사실은. 와. 초석의 효과가 이뇨작용이 있어요. 그리고 몸에 열을 내려요. 이 물질 자체가 소변이나 땀이나 이런 걸로 계속 열기 있는 걸 빼다 보니까 체온이 좀 내려가. 그래서 원래 한약재로 썼었고 유황은 피부병이랑 이런 데 많이 써요. 유황 온천 있잖아요. 이게 피부병에 효과가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썼었고 그리고 숯 같은 것도 약간 배탈이 나거나 이런 거 했을 때 먹었어요. 흡착작용해가지고 원래 있으니까. 셋 다 약으로 쓰던 건데 세 개를 섞었더니 터져버린 거예요. 우연한 발견이에요. 일부러 진짜? 화약을 만들어야지 이게 아니라 했더니 터져버렸다. 좋은 거 좋은 거 더 좋은 거 그랬더니 터져버렸다.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진짜 좋은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가는 우리가 아마 오늘 갈 수 있을 거라 믿는데 아랍 연금술사 중에 알-라지라는 분이 나와요. 네. 그 아랍의 제일 유명한 연금 중 하나인데 그분이 제자가 실험을 하다가 폭발한 거예요. 그때 했던 건 수은과 황을 넣고 가열하는 실험이었는데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원생이 교수님 찾아가서 랩미팅 하듯이 이 망했는데 어떡하지 했더니 망한 게 아니라 우리는 더 위대한 힘이 있다는 걸 발견한 순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연구를 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좋은 걸 찾은 거예요. 인간이 거대한 힘을 다룰 수 있게 되는 게 역사의 변환점이잖아요. 화약은 중요한 겁니다. 와. 아주 아름다워.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때부터 폭약이었냐?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이때 어떤 무기로 썼냐를 보면은 천막이나 이런 거 태우는 용도. 그러니까 약간 불 붙이는 용도로밖에 못 썼어요. 왜냐면 순도가 낮아가지고 폭발까지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거가 좀 발전한 게 나중에 불꽃놀이 같은 거. 뮬란 같은 거 보면 막 불꽃놀이 하잖아요. 그게 네. 다 흑색 화약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되는 게 또 무협지 많이 나오는 진천뢰. 진천래. 경력탄. 어. 이게 실제로 있는 무기들이에요. 아, 중국에서 흑색 화약을 써서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서 무기화를 뭐 그런 식으로 됐다. 네. 그래 화약이라는 게 생겼다. 그럼 중국의 이런 도교의 문화가 어디로 가느냐? 네. 또 하나 만화를 소개를 한다면 이거는 이제 또 항성님의 연세가 어떻게 됐을지를 감안할 수 있는 건데 네. 아마 모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가?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